12월 5일 목요일 뉴스리듬 헤드라인입니다. 한국 경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사태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계엄 사태의 후폭풍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 커졌던 우리 경제 불확실성의 모습과 유사하다는 관측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사 포고령 1호에는 언론을 강도 높게 통제 검열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비상계엄이 해제되지 않았다면 1970에서 80년대 행해졌던 언론 통제와 검열, 탄압이 나타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경제계가 계엄 충격으로 국제 신뢰도 추락이란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습니다. 금융시장 불안을 야기하면서 최근 불거진 자본시장 엑소덕스 현상을 더 부추길 것으로 우려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한국 가상자산 시장이 요동쳤습니다. 불확실성이 강해진 한국 시장을 믿을 수 있겠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리듬의 전현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 뉴스토마토는 이번 사태를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친위 쿠데타는 국가 지도자가 쿠데타를 일으켜 입법부를 해체하거나 헌법을 무효화해서 정상적 상황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극도로 강력한 권력을 쟁취하는 체제 전복 행위를 말합니다. 오늘 뉴스리듬도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각 분야에서 받은 영향을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 경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사태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주식시장을 비롯해 가상자산 시장까지 출렁였는데요. 계엄 사태의 후폭풍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 커졌던 우리 경제 불확실성의 모습과 유사하다는 관측입니다. 첫 소식 이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경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사태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양대지수가 전날 대비 2% 가까이 하락하며 출발했습니다. 계엄 사태의 후폭풍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 커졌던 우리 경제 불확실성의 모습과 유사하다는 관측입니다. 과거 박 전 대통령을 파면으로 몰았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큰 사회적 혼란을 촉발시켰습니다. 이는 당시 우리 경제가 겪고 있던 미국 보호무역주의와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 문제 등 온갖 대내외 악재와도 겹치며 경제 불확실성을 키웠습니다. 국정농단 사태의 충격은 대기업들의 신규 채용을 더디게 만들었고 2년째 최악을 기록했던 청년 실업 문제도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이미 우리 산업계는 중국의 과잉 공급과 저가 공세로 불황을 겪고 있는 데다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 예고 등으로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했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전개될 탄핵 정국 때문에 한국 경제의 혼란 역시 더 커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날 민주당을 포함한 6개 야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탄핵안은 오는 6일에서 7일쯤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이 같은 탄핵 수순이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가중돼 시계제로 상황까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뉴스토마토 이승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계엄사 포고령 1호에는 언론을 강도 높게 통제 검열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비상계엄이 해제되지 않았다면 1970에서 80년대 행해졌던 언론 통제와 검열, 탄압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계엄령이 반정부 여론을 만들거나 대통령을 비판하는 언론을 독재적으로 탄압하려는 시도였던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계엄사 포고령 1호에는 언론을 강도 높게 통제 검열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비상계엄이 해제되지 않았다면 언론 통제와 검열, 탄압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겸임 교수는 비상계엄을 이용해 언론을 탄압할 절호의 찬스를 만들려는 의지 표명으로 진단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두고 비상계엄을 이용해 반정부 여론을 만들거나 대통령을 비판하는 언론을 독재적으로 탄압하려는 시도로 해석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언론의 자유, 민주주의가 크게 위축될 계기였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고삼석 동국대 석좌 교수는
민주화된 이후로 전국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비상계엄이라는 수단을 쓰지 않았는데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 있었다면서 헌법적 가치인 언론의 자유는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지은입니다. 경제계가 계엄 충격으로 국제 신뢰도 추락이라는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금융시장 불안을 야기하면서 최근 불거진 자본시장 엑소덕스 현상을 더 부추길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재영 기자입니다. 경제계가 계엄 충격으로 국제 신뢰도 추락이란 치명적 손상을 입었습니다. 비상계엄 폭우로 일시에 사회 및 자본이 경색될 수 있는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을 노출한 탓입니다. 이는 금융시장 불안을 야기하면서 최근 불거진 자본시장 엑소더스 현상을 더 부추길 것으로 우려됩니다. 외신들은 이번 사태로 인한 한국 경제의 신뢰도 하락을 엄중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찾아온 위기로 반사이익이 생길 경쟁국을 점치는 등 우리로선 뼈아픈 잠재적 손상들이 부각됐습니다. 환율이 올라가 수출 채산성이 작아졌습니다. 기업들의 달러화 부채도 비상입니다. IMF 당시에 1997년도 나라가 이제 부도가 나니까 엄청나게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예고되지 않은 계엄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뉴스토마토 이재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사태로 재계도 긴장을 이어가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트럼프 2기 집권을 앞두고 글로벌 경영 환경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비상계엄이라는 돌발 상황에 재계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임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한밤중 긴급 비상계엄 사태에 재계는 긴장했습니다. 글로벌 경영 환경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돌발 상황을 만들자 재계는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SK그룹은 최창원 의장 주재로 일부 계열사 CEO 등이 참석하는 주요 경영진 회의를 열었습니다. LG는 계열사별로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해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그룹은 계엄 사태가 종료됐다는 점에서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경제단체들은 관련 논평은 내지 않았으나 행사를 취소하는 등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임유진입니다. 계엄령이 내려지던 간밤엔 원달러 환율이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원자재를 수입하는 중소기업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는데요. 아직도 환율이 1,400원대를 웃돌면서 긴장감을 감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소식은 변소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간밤에 원달러 환율이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원자재를 수입하는 중소기업들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아직도 환율이 1,410원대를 웃돌면서 긴장감을 감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페인트 업계는 원재료 수입이 필수인 탓에 환율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페인트 업계는 비축 물량이 있어 당장의 피해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고환율이 장기화할 경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노루그룹은 4일 오전에 주요 임원 주최 긴급회의를 개최하는 등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KCC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후보자였던 시절부터 고환율을 예상하고 대응을 해오고 있습니다. 사마페인트는 환율 영향을 받는 제품이나 구매 목록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중입니다. 페인트 업계는 고환율 기조로 이미 원자재값 부담을 안고 있었던 만큼 조속히 원달러 환율이 안정화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변소인입니다. 비상계엄 여파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립니다. 부동산 업계는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적어 단기적으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다만 정부 신인도가 떨어진 상황에서 주택 관련 법령 제정이나 추진에 제동이 걸리면서 부동산 시장 한파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보도에 송정은 기자입니다. 난데없는 비상계엄 여파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부동산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가 건설 경기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전국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타격을 미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주식이나 채권처럼 단기 매매가 가능한 경우는 영향을 받지만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계약금부터 중도금, 잔금을 내고 많은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요. 직접적인 영향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단지 이제 이번에 갑작스러운 계엄령 선포로 인해서 정부의 신인도가 떨어진다고 봐야죠.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 정책이 시장에 어느 정도 미치는 영향이 약화될 수 있어요. 정비사업장과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현장 일선은 예상보다 큰 혼란에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역시 정세 불안 장기화를 걱정하는 목소리는 컸습니다. 그게 나타났다고 해서 뭐 바로 뭐가 나오고 뭐 이러진 않듯이 더군다나 입주 물량도 있기 때문에 조금 많이 위축되지 않을까. 매매는 조금 많이 위축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 또 일부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정부가 88 대책과 그린벨트 해제, 선도지구 지정 등 주택 공급 확대 정책들을 추진 중인데 사업에 제동이 걸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재건축 3법 등 현재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주택 관련 법안들은 정기국회에 통과되는 게 없지만 여야 간 합의가 된 법률들은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주택정책 총괄 정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공공주택 공급 실적 관련 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당일 오전 취소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송정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건설업계는 환율 추이와 해외 수주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경제적, 정치적 불안정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 변화 여부에도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홍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건설업계는 환율 추이와 해외 수주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경제적, 정치적 불안정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 변화 여부에도 촉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대우건설은 4일 오전 8시 김보연 대표이사 내정자 주재로 비상대응 회의를 열었습니다. 국내외 사업장 대응 관련한 내용으로 진행됐으며 거시경제 흐름을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건설업계는 계엄령 철회가 빨리 이뤄진 만큼 해외 수주에 단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다만 장기적으로는 불안정한 국내 정세가 이어진다면 수주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건설업계는 환율 변화의 영향 역시 당장은 제한적이라고 봤는데요. 계약 대부분이 달러로 이뤄져 손해될 것은 없고 환해지도 해둔 상태라는 겁니다. 환율 변동은 공사 원가에 영향을 미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전국이 탄핵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정책 불확실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뉴스토마토 홍련입니다.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뱅크런 사태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권도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금융당국도 금융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유동성 공급에 총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윤민영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대규모 자금 이탈 사태인 뱅크런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권도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가 잔존하는 만큼 과거 위기 상황에서 반복된 유동성 부족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금융당국도 금융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유동성 공급에 총력을 다한 방침입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증시가 정상 개장하면서 금융사들이 영업을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엄령 선포와 해제에도 뱅크런 사태는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전날 늦은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금융권에서는 현금 확보를 위한 뱅크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환율이 급등하고 가상자산 시장이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 쇼크가 일어나면서 각 금융업권에서는 비상대응에 돌입했습니다. 시중은행 대비 자금 유동성이 취약한 저축은행 상호금융권도 현재까지는 유동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예적금 수신 상황 등 시장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날 통화당국과 금융당국은 즉각 비상점검회의를 갖고 필요한 경우 무제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윤민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한국 가상자산 시장도 출렁했습니다. 1억 3천만 원대였던 비트코인은 거래소 업비트에서 8,800만 원대로 떨어졌다가 대통령 계엄 해제 선언 후 낙폭을 줄여 이전 가격대를 회복했습니다. 불확실성 탓에 한국 시장이 믿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범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한국 가상자산 시장 신뢰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을 끕니다. 당초 1억 3천억 원대였던 비트코인 가격은 3일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8,800만 원대로 떨어졌다가 계엄 해제 후 이전 가격대를 회복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도에 어떤 영향을 줄지, 향후 거래소가 외국인에게 개방될 경우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쉽게 예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 센터장은 가상자산은 역사가 길지 않아 어떤 배경과 어떤 사건에 어떤 가격이 움직이는지 그 경험칙이 아직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도 그런 경험칙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범종입니다. 한국 IT 산업의 미래도 이번 비상계엄 선포로 불투명해졌습니다. AI 등 신산업의 글로벌 경쟁에 민관이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지만 계엄으로 인한 전국 불안 영향으로 불확실성만 가중되는 모습입니다. 배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늦은 밤 기습 비상계엄 선포 해제로 한국 IT 산업의 미래가 불투명해졌습니다. AI 등 신산업의 글로벌 경쟁에 민관이 총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계엄으로 인한 전국 불안 영향으로 불확실성만 가중되는 모습입니다. 기나긴 침체의 늪을 벗어나 반등세를 그리던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는 계엄 여파로 전반적인 코스피 지수 하락세 속에서 상반된 흐름을 보였는데요. 네이버의 주가는 전국 불안 영향으로 상승세가 꺾였고 카카오는 탄핵 국면의 반사이익 의견 속 강세를 이어가는 등 불확실성이 도드라졌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연말 성수기 실적도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통상 4분기는 플랫폼의 주력 사업인 광고, 커머스, 핀테크 등의 최대 성수기로 꼽히는데요. 계엄 후폭풍에 따라 집회, 시위 등 탄핵 정국으로 흐르게 되면 실적에 타격이 예상됩니다. 지금 정치적인 불안이 생기면 국내에서 가장 쉽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소비 위축이 일어나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사실 우리 경제가 입을 타격이 굉장히 크고 플랫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그런 게 앱 사용량이 줄 거거든요. IT 업계의 수건인 AI 기본법의 연내 제정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안 발의 등 계엄 후폭풍에 국회가 소용돌이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AI 기본법의 이달 중 본회의 통과도 안개 속에 빠졌습니다. 뉴스토마토 배덕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노동계에서는 무기한 총파업으로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앞으로 윤석열 정권 퇴진 시까지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표진수 기자입니다. 일선을 놓고 파업이 가능한 데 오는 파업으로 휴가를 낼 수 있는 조합원들은 휴가를 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광화문에 직결해서 투쟁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라는 사태를 유발하면서 노동계에서는 무기한 총파업으로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4일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 퇴진 시까지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오후 6시에도 광화문 광장에서 총파업 집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을 끝내기 위한 행진투쟁을 벌일 예정입니다. 한국노총은 경사노위에 불참키로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사회적 대화에 복귀한 지 1년 1개월 만에 다시 사회적 대화를 중단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른 노정관계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스토마토 표진수입니다. 최근 오프라인 유통업계에서 편의점 시장이 괄목할 만한 성장세와 함께 기존 강자였던 백화점을 위협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편의점은 특유의 소비 접근성을 무기로 소규모 쇼핑 수요층을 겨냥하며 지역 거점 점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지유 기자입니다. 최근 오프라인 유통업계에서 편의점 시장이 괄목할 만한 성장세와 함께 기존 강자였던 백화점을 위협하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10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월 국내 유통업계 전체 매출에서 편의점이 차지하는 비중은 17.8%로 백화점 17.2%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 오프라인 업체들 중에서는 1위를 기록했습니다. 백화점은 올 들어 지난 6월부터 5개월 연속 편의점의 1위 자리를 내주는 실정입니다. 과거 월별로 편의점이 잠깐 1위를 기록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연속성을 갖고 백화점의 우위를 나타낸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편의점은 특유의 소비 접근성을 무기로 소규모 쇼핑 수요층을 겨냥하며 지역 거점 점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무엇보다 편의점에 괄목할 만한 성장세는 지난 수년간 오프라인 유통 업황의 영향력이 점차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더욱 의의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백화점이라고 하는 소매 산업은 지금 상대적인 시장 점유율은 앞으로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규모가 크고 고가 상품을 중심으로 다루는 백화점의 경우 고물가에 따른 소비 침체와 대체제인 이커머스 시장의 급부상에 직격탄을 맞으며 편의점의 오프라인 왕좌를 내줄 위기에 처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주입니다. 신세계 가사가 대표 제품인 캄포 시리즈를 통해 어려운 경기 상황 속에서도 실적 개선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내년에 신세계 가사는 캄포를 브랜드화해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브랜드로 키울 예정입니다. 변소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세계 가사가 대표 제품인 캄포를 내년에 브랜드화합니다. 신세계 가사는 캄포를 침실, 거실, 식사 공간 가구로 확장해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브랜드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신세계 가사 전체 매출 중 캄포 시리즈가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달합니다. 소파의 경우 그 비중이 더 높습니다. 지난 2019년 처음 출시된 캄포는 현재 약 20가지 라인업을 확보했는데요. 소파에서 나아가 매트리스, 반려동물 가구, 식탁, 거실 가구 등으로 확장했습니다. 캄포가 안정적으로 매출을 끌어올리면서 신세계 가사는 올해 연간 흑자 달성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지난 2018년 1월 신세계가 가사미아를 인수한 지 6년 만입니다. 뉴스토마토 변소인입니다. 신협중앙회가 임원이 퇴직한 후 같은 조합의 상임 임원으로 재선임될 경우 명예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내부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금융감독원 권고가 있고 4년이 지나서야 관련 규정을 손질한 건데요. 다만 법 개정 이전 행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할 수 없어서 그간 지급한 중복 명퇴금은 환수할 수 없습니다. 보도에 이효진 기자입니다. 신협중앙회가 임원이 퇴직한 후 같은 조합의 상임 임원으로 재선임될 경우 명예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강제하는 내부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금융감독원 권고가 있고 4년 만입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 10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당시 신장식 조국혁신당위원회 질타에 우욱현 신협중앙회 관리이사는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조합이 규정을 채택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엄격하게 대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명퇴금 중복 부지급을 강제했음에도 5년간 중복 지급된 110억 원의 명퇴금은 환수할 수 없습니다. 기존에 지급된 건에 대해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뉴스토마토 이효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어젯밤 의총에서 윤석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내세웠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오늘 탄핵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요. 뉴스토마토 여론조사 결과 국민 72.9%가 하야나 탄핵으로 대통령 직무를 즉각 정지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국민 61.2%는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탄핵을 찬성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그 어떤 대통령도 또 정치인도 국민의 뜻을 거스를 순 없습니다. 12월 5일 목요일 뉴스리듬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및 취약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